네, 안녕하세요. 이번 40회 관세사 자격 시험에 최종 합격한 주현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합격한 과정과 이제 느낀 점을 좀 정리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목차가 오늘 이제 이렇게 6가지가 있거든요. 먼저 이제 짤막하게 제 자기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 4월 2차 기본이론 과정부터 시작해서 올해 6월까지 약 15개월 공부하여 생동차로 합격을 하였습니다. 즉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므로 이제 보시다시피 비전공자이고요. 그다음에 저 LPS에서 모든 과정을 수강했고 공부 장소는 거의 이제 독서실에서만 공부를 이제 하였습니다. 이제 들어가기 앞서 이제 먼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일단 보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막 고득점자는 아니에요. 그렇게 고득점자는 아니고 이제 합격에 이제 수많은 방법이 있잖아요. 90명이 합격한 거면은 90가지의 합격 방법이 있는 것처럼 저도 그냥 그 수많은 합격자 중 한 명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용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일별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거를 제가 다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고 이제 보통 대략 이렇게 했다 정도 참고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저는 이제 8시 반부터 공부를 이제 시작해가지고 보통 11시 반 그쯤까지 공부를 하고 이제 귀가를 하였는데요. 식사 시간 2시간이랑 하루 휴식 한 30분 정도를 제외하면은 한 순공 시간은 12시간에서 13시간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공부 종료 시간도 11시 반 넘을 때도 있었는데 늦어도 막 1시를 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너무 무리하면은 다음날에 지장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이제 1순위가 순공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한 이 정도 했는데 사실 저는 순공 시간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순공 시간보다는 이제 또 진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필요한 만큼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필요한 만큼 해서 이 정도로 공부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시험 막판에 가서는 제가 원래 일주일에 한 하루 정도는 쉬었는데 시험에 점점 임박할수록 쉬는 시간이 줄었어요. 줄어가지고 시험 막판에는 거의 일요일에도 안 쉬고 그냥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막 지금 막 보시면은 어떻게 일주일 내내 공부를 할 수가 있지 막 생각을 하실 텐데 이거는 시험 막판에 가면은 이게 사람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냥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진짜. 그래서 뭐 지금부터 막 일주일 내내 공부를 하셔야겠다 생각은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냥 제가 드릴 말씀은 상황이 닥치면 하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무리해서 공부할 시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시기별 공부법이랑 이제 1차 공부법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 이제 동차 합격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당연히 무조건 1차를 붙는 거죠. 네. 1차를 무조건 붙어야 합니다. 이게 그래프가 있으면은 이렇게 X자 그래프가 있는데요. 1차와 2차 공부량이 있어요. 1차 공부를 좀 합격할 정도로만 하면서 2차 공부도 이제 줄여가셔야 되는데 1차 시험이 있을 때까지는 이 교차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또 너무 1차에 힘을 들이면은 2차에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이 특정 교차점을 이제 여러분께서 잘 찾으셔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 개인차가 너무 천차만별이어가지고 아마 본인들이 가장 잘 알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지금은 이제 11월 12월이잖아요. 그래서 작년 그때를 저를 돌이켜 보면은 저는 그렇게 막 합격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애초에 생동차를 붙어야지 이렇게 목표를 두고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때는 그냥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라도 해야
이유회로 붙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생동차를 생각하고 공부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그 목표를 높게 설정하니까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서 그냥 마음을 비우고 공부했습니다. 딱 작년 이맘때쯤에는. 그래서 제가 막 생동을 해볼만 하겠다 가능성을 보인 거는 한 올해 2월 정도였고요. 지금 시기는 전혀 그런 목표를 생각하고 달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하루 주어진 것만 열심히 했었습니다, 저는. 네. 그럼 저는 이제 제가 공부를 한 15일 정도 했는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드릴게요. 아마 이게 저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뭔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단기적으로 점진적으로 제가 이게 실력이 이게 향상되었었는데 한번 제 처음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일단은 작년 1월에 관세사 시험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관세사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제가 이제 경제학과여서 완전 비전공자이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들 딴다는 이제 국제무역사를 준비를 한번 그러니까 겉핥기식으로 한번 해본 거죠. 그래서 뭐 강의도 듣고 했는데 막 그렇게 막 빡세게 하진 않았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무역학과에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알아본 용도로 국제무역사 공부를 했었는데 당연히 그냥 겉핥기식으로 해서 떨어졌어요. 그냥 떨어지고 근데 그래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알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3월 달에 이제 시험을 한번 2차 시험이 1차 시험이 있는데 한번 해볼 만한가? 뭘 공부해야지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한 겉핥기식으로 그 이명호 관세사님 그때는 이제 강의를 안 하셔가지고 수업이 없어서 2021년 대비 되게 옛날 사실 인강이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한 2주 정도 빠르게 돌리고 이제 이거는 괜찮다 진입해도 되겠다 생각 들어가지고 4월부터 엘페이스 컬이 끊고 이제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4과목 전부 다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들었고 그다음 복습은 무조건 독서실 가서 했습니다. 근데 항상 제가 지켰던 게 하나가 무조건 당일 복습을 했었어요. 공부를 이제 미룬 일은 잘 없었고 무조건 당일 복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원을 간 이유가 질의응답 때문에 간 거였거든요. 저는 기본 이론 강의 인강으로 들으면 집중도 잘 안 되고 궁금한 것도 잘 해결이 안 되고 뭐 인터넷을 올려서 답변을 잘 해주신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냥 직접 가서 물어보는 게 직성이 풀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가서 질의응답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 시기에 이 기본 이론 강의 시기에 궁금한 것,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궁금한 것을 다 해결해 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거의 다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주간 테스트도 이때 했었는데 이때는 이제 자가채점이라고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주간 테스트 자가채점 하는 것도 저는 그냥 다 성실하게 참여를 했어요. 그냥 자 참여를 하고 암기는 이제 관세표는 이때부터 암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신호근 관세사님 관세표 들었었는데 암기식 따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 바로바로 그냥 소거를 하고 그날 바로바로 외웠어요. 물론 외우고 당연히 까먹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3개월이 지나가고 이제 7, 8월이 돼서 이제 지금부터 제가 1차를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왼쪽에는 2차 공부 그리고 오른쪽에는 1차 공부를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2차 같은 경우는 이제 학원에서 치얼업 레벨 1을 그때 한다고 해서 그것도 참여했습니다. 근데 학원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가지고 저는 이제 줌으로 집에서 참여를 했어요. 줌으로 참여를 하고 이제 관세표뿐만 아니라 나머지 3과목도 암기를 다 시작했습니다. 암기를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2문자 따고 그렇게 좀 곱씹어 보면서 암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때는 이제 학원 안 가고 당연히 풀로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였고 주간 테스트도 이제 제대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때 제가 되게 충격을 많이 먹었어요. 왜냐면은 너무 점수가 안 좋게 나오더라고. 이게 당연히 패논패긴 한데 생각보다 제가 페일이 많아가지고 좀 공부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때 깨달았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좀 방향성을 잡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치어러 레벨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8월 끝날 때쯤에 3일 휴가를 갔다 왔어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딱 2번 휴가를 갔는데 그 중에 한 번 이제 8월에 치어러 끝나고 3일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왜냐면 이게 매주
암기하고 주간 테스트 보는 게 좀 힘들어가지고 좀 저에게도 휴식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여행 잠시 갔다 오고 했었는데 이제 1차로는 이때 이제 회계학 기본이론 강의를 이제 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사실 회계학은 진짜 중요한 과목인 만큼 조금 시간을 더 투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일찍 시작을 한 거죠. 한 9개월 전 그쯤 시작을 해서 이제 9월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9월 가서도 이제 똑같이 여기 문풀 네 과목 중에서 이제 HS를 제외하고 왜냐면 시간이 없었거든요. 1차 챙기면서 문풀 강의 전부 다 챙기기엔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학원 와서 문풀 강의하고 선생님들이 뭐 끝나고 나눠주신 자료나 약간 실습 같은 것도 하는 그러니까 말이 실습이지 막 미니 테스트 같은 것도 주셔가지고 다 참가를 하고 이때도 질의응답 엄청 많이 했습니다. 하고 당연히 이때도 복습은 독서실 와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1차는 이제 원가 관리, 이제 재무 회계를 7, 8월에 들었으니까 원가 관리도 들어놓고 내세법도 이제 기본 이론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하다가 이제 또 11월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넘어가서 취업업 레벨 2를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도 이제 이때는 다시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줌으로 참여를 했어요. 똑같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 시간에 책을 더 보겠다 해서 줌으로 참여를 했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좀 암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왜냐면요 취업업 레벨 2가 좀 있으면 하시게 될 텐데 사실 그냥 미니 모의고사예요. 사실 뭐 문제 스타일이나 모의고사는 거의 동일합니다. 네, 모거랑 동일해서 암기를 좀 빡시게 이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거의 강제로 암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11월 10일 이 기간에 제가 암기 장치를 한 70%를 만들어 놨는데 뭐 70%라는 것은 그러니까 암기 장치라는 것은 한 두 문자 따는 것을 작업을 한 이 정도를 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고 향후 되게 중요한 기간이었어요. 이게 이때가 이제 점점 말씀드릴 건데 거의 나비 효과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이때 너무 제가 참여를 잘 한 것 같아요. 이게 추후 시험 6월까지 내년 6월까지 딱 이어질 텐데 유기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하고 이제 1차도 점점 공부를 해서 거의 주간 공부량 2대1 정도로 이제 소화를 했어요. 그래서 회계학과 내세법도 이제 문제풀이 강의를 수강하고 관세법은 이제 따로 제가 강의를 듣거나 하지 않았고 1차니까 왜냐면 이게 2차를 하잖아요. 이 논술형으로 시험을 보면은 이제 책을 외워야 되는데 책을 외우고 객관식 대비를 하니까 거의 그냥 보자마자 답이 바로바로 나오더라. 그래서 이거는 굳이 공부를 따로 할 필요가 없겠다 생각해서 그냥 문제만 풀었습니다. 회계학이랑 관세법 꾸준히 문제만 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1월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2차 같은 경우 모의고사를 바로 시작을 했고 이제 모의고사는 제가 총 22회차 진행이 될 텐데 그 중에 딱 한 번을 제외하고 전부 다 봤습니다. 1차 시험 전 한 번에 있는 저기를 제외하고 모의고사를 전부 다 참여를 했고 1월에서 3월 사이에 제 평균 등수는 한 20등대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저는 대외안을 안 했어요. 그냥 정리만 두 문자만 따고 시험에 나와도 그냥 모의고사에 나와도 못 썼어요. 안 외웠으니까 그냥 날린 거죠. 20점은 그냥 날린 거죠. 날리고 1차 시험이 있는 주에도 똑같이 저는 2차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이게 루틴을 계속 유지해 보니까 불안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1차 시험이 있는 주인데 2차를 놓으려 하니까 그것도 불안하더라고요. 이때 이제 보시면은 1차 공부량 1대1 정도인데 오히려 더 2차를 더 많이 하게 됐죠. 그만큼 2차도 중요하기 때문에 2차, 1차 공부량도 많이 해서 그만큼 등수도 괜찮게 나왔죠. 2차도. 그래서 이때가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1월, 3월이 생동차를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3동차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1차를. 근데 생동차에게는 완전 모든 게 다 처음이기 때문에 진짜 이 밸런스를 2차와 1차 밸런스를 맞추는 게 진짜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1차도 매주 학원을 가서 모의고사를 참여했어요. 이것도 그냥 가서 좀 OMR 찍고 하는 연습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냥 다 학원이 하라는 거 그냥 성실하게 했어요. 그냥 학원이 하라는 대로만 했어요. 그냥 하는 거 뺀 것도 없고 제가 이제 이렇게 막 1차 시험이 인주해도 2차를 공부하면서 루틴 유지하고 1대1로 공부하고
이걸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치얼업 2 때, 이때 모의고사를 사실상 모의고사 미리 본 거거든요. 이 미리 8분의 1로 범위로 진행을 하는데, 이 모의고사 진행이 돼도 똑같이 8분의 1이에요. 3월 기간에는. 왜 3개월이냐면 중간에 설 연휴 좀 있어가지고 좀 긴 것처럼 보이는데, 처음 사이클도 8분의 1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11월 11월에 미리 경험을 했어요. 제가 미리. 네,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한 1에서 2월 좀 지나가니까 이미 8분의 1을 소화를 했는데, 이거 또 하려니까 조금 약간 지루하다기보다는 뭔가 조금 시간이 남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들 8분의 1 할 때 그냥 4분의 1로 쿼터로 전 알아서 회독을 했습니다. 2배로 뛴 거죠. 이게 다 치얼업 2 때 8분의 1을 이미 소화해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1차 시험을 이제 보잖아요. 보기까지 제가 느낀 점을 대충 설명을 드릴 건데, 관세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독 시간 별도 회독 시간 투자 안 했습니다. 2차 그냥 모의고사 보면서 자연스레 회독이 되고요. 당연히 고득점이 필요합니다. 이제 회계학에서 빵꾸가 뚫릴 텐데, 관세법이라 무형령으로 이걸 끌어올리셔야 돼요. 무조건 고득점이 필요한 거고, 저는 FT 관세법 같은 것도 챙겼습니다. 이게 6문제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절대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막 그렇다고 시간 투자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2문제 미리 따놓고 모의고사 보러 가는 1차 네, 1차 보고 보러 가는 길 차 안에서 한 20분 걸리거든요. 그 안에서 그냥 중얼중얼 암기식 중얼 나라임 막 외우고 하잖아요. 그런 거 외웠던 게 전부입니다. 시간 투자라고는. 근데 한 4문제 정도 맞춘 것 같아요. 네, 4문제 정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 자연스레 고득점은 나옵니다. 저는 이제 80점 맞았는데, 모의고사보다 조금 점수가 안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일단은 제일 잘 보기도 했고, 결론적으로 이제 평균 점수를 올려주는 이제 효자 과목이 되었더라고요. 이제 무역 영어는 솔직히 이제 전 이제 2차부터 했으니까 무역 실무부터 준비를 했어요. 당연히 그쵸. 근데 이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국문으로 해도 어려운 과목입니다. 이 무역 실무는 진짜. 그래서 이거를 영어를 원문 보면서 회독을 한다는 것은 저에게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무역 실무부터 준비한 게 너무 저는 잘한 거라고, 너무 지금 와서는 되게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역 실무부터 개념을 머릿속에 확실히 넣어놨기 때문에 훨씬 수월했습니다. 그래서 무역력 대신인데 기출 문제집 무조건 풀어야 돼요. 기출은 아무리 2차 지식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영어로 진행된 거기 때문에 표현 같은 걸 이제 숙지하셔야 되고, 또 빈출 문장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이제 기출 문제집으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출 문제집으로만 회독을 돌렸고, 이제 기타 협약 막 이거 봐 URR도 나오고 뭐 운송용 협약이랑 뭐 뒤에 이제 3대 협약 이외에 이제 협약에 대해서도 많이 나옵니다. 무용영어 시험에도. 근데 그것은 나온 곳에서만 나와요. 그래서 원문 저는 안 보고 그냥 기출 문제집으로만 이것도 회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나온 데서만 나왔더라고요. 그냥 본 거 또 보고 하는 식이에요. 이렇게만 저는 무역영어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얘도 70점 맞아가지고 이 두 개가 이제 2차랑 연계된 거잖아요. 2차 연계된 것만 제가 고득점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고득점을 했어요. 나머지 과목에 비해서. 예습법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막 걱정할 필요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생각보다 좀 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회독 같은 경우는 저는 기출문제집이랑 핵심 요약집 이 2개로만 돌렸어요. 개념서로는 돌리지 않았습니다. 네. 하고 이제 저는 전략을 세웠는데, 이제 2교시 때 80분을 주어지잖아요. 80분이 주어지잖아요. 이 중에서 저는 딱 20분만 투자를 했습니다. 20분 진짜 솔직히 좀 대충 푼다고도 할 수 있는데, 20분 만에 내수업을 끝내고 나머지 60분을 회계하게 투자했어요. 그래서 내수법은 결론적으로 60점 나왔거든요. 이것도 막 그렇게 1차 막 잘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막 7, 80점 나오시는데, 저는 그렇게 시간 투자를 많이 안 해서 그런지 60점에서 끝났습니다. 이제 대망의 이제 회계학인데요. 회계학은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간 투자 제일 많이 해야 돼요. 정말 힘든 과목이고, 당연히 시간 재고 푸는 연습, 타이머 딱 재고 푸는 연습까지 다 하셔야 됩니다. OMR 찍는 것까지는 안 하실 테니까 5분 정도 빼고 평균적으로 진짜 한 1분 30초 내로 한 문제씩 끊는다 식으로 저는 매주 훈련을 했어요. 훈련을 하고 뭐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절대 40문제 다 맞추는 문제가 아니다. 옳은 문제는 그냥 과감하게 버리고 맞춰야 되는 문제만 맞추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했거든요. 이 세 가지는 이제 가장 이제 공통적인 뭐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진짜 이거는 거의 세 가지 진리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일단 47.5점 맞았거든요. 되게 못 봤어요. 저는 모의고사 때보다도 훨씬 못 봤어요. 이게 왜 그런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방심을 했습니다. 제가 2차도 챙긴다고 일주일에 회계학을 한 두 타임밖에 투자를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두 타임밖에 투자를 안 했어요. 그래도 그렇게 막 이제 쉬는 시간 쉬는 날을 이제 제외하면은 6일이 주어지는데 3일 2차 모의 2차와 1차를 3일씩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되게 빠듯해요. 이게 굉장히 빠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투자를 못 해가지고 47.5점이 나왔는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1차 붙었잖아요. 그래서 밸런스 조절을 사실 잘한 거죠. 어떻게 보면 딱 힘을 덜 들이면서 60점을 패스했으니까. 근데 저는 다시 돌아간다면은 저처럼 저보다는 조금 더 1차의 시간에 조금 더 투자를 하시는 것을 전 추천을 드려요. 저는 조금 후회했어요. 채점하면서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후회했어요. 그래서 저보다는 두 타임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조금 더 투자를 하셔서 네, 점수를 만드는 게 낫다. 그럼 이제 1차를 제가 붙고 딱 3일 정도 쉬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험 기간에 두 번 쉬었다 했잖아요. 이 중 이제 마지막이 1차 끝나고인데 근데 너무 달리느라 힘들어가지고 일단은 다들 많이 쉬시더라고요. 쉬었는데 저는 딱 3일만 쉬었어요. 3일만 쉬었습니다. 3일 쉬고 바로 2차 모의고사 쿼터 범위로 탑승을 했어요. 탑승을 하고 이제 이때부터 1차도 끝났겠다. 대회원도 외웠겠다 해가지고 등수도 올라가더라고요. 대회원도 이제 이때부터 3월부터 저는 이제 이게 3월 6일이 아니라 여기 물결이 있는데 3월에서 1차를 끝나고 전 대회 앉기를 시작했어요. 하고 회독 속도 이제 점점 빨라지더라고요. 점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8분의 1 범위 할 때 저는 4분의 1을 했다고. 그럼 이제 쿼터가 왔잖아요. 그럼 저는 이거 이때 하프를 봤어요. 하프를. 점점 이게 조금 두 배씩 본 거죠. 근데 이게 봐지더라고요. 왜냐면 시어럽 2 때 이미 8분의 1 한 게 점점 이어져 오는 거예요.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어져 와요. 점점 회독 속도 빨라져가지고 막 시험 한 달 전에는 한 시험 막판에는 이제 일주일에 이해도까지 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솔직히 지금 생각하시면은 저게 어떻게 말이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작년 11월, 12월에는 일주일에 1회독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하게 돼요. 상황이 닥치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저렇게 일주일 이해독을 하지? 생각을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진짜. 그래서 저는 한 수험 기간 동안 총 다 합쳐서 30회독 정도 한 것 같은데 모의고사 시즌 들어가고 나서부터 회독한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11월, 12월 그때 돌이켜보면 저는 한 4회독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한 3에서 4회독? 진짜 느리잖아요. 속도가 느린데 점점 빨라집니다. 점점 빨라져가지고 회독 속도 같은 거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한 30회독 정도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갔고 시험 보고 이제 합격을 하게 되었죠. 하게 되었는데 또 이제 제가 쭉 치얼업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치얼업이 그냥 단순히 모의고사를 미리 보는 게 아니라 치얼업은 특히 툴을 위주로 말씀드리는 건데 모의고사를 그냥 미리 보는 거라기보다는 시행착오랑 공부 방향성을 초반에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네. 그런 점에서 치얼업은 저에게 생동차 합격에 있어서 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특별한데 저도 이제 당연히 멘토링 받았는데 저는 이제 2차 올해 1월 모의고사 볼 때 초반에 채점위원 한 분께서 저를 개인적으로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약간 제 답안을 보고 조금만 하면은 붙겠다고 생각하셔서인지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 정말 저를 도와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두 분의 멘토님께서 지도를 받았습니다. 한 분은 약간 멘탈 관리를 좀 해주시고 또 한 분은 개념 같은 거 서술 방식이나 뭐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서술 좀 말씀해 주셔서 이 멘토님 두 분이 붙은 것도 제 합격에 좀 생동차 합격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막 꼭 멘토님이 두 분이 계셔야 막 생동차를 하는 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정도를 해서 15개월 끝에 생동차 합격을 했어요. 하고 이제
그냥 공부만 한 게 아닐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암기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약간 사실 지금까지는 조금 약간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조금, 사실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하는 얘기고, 합격자들이 조금 붕 뜨는 얘기인데, 지금부터는 조금 실용적인 말씀을 제가 드릴 거예요. 암기에 있어서, 암기는 관세사 시험의 한 90%를 전 차지한다고 봐요. 이 시험의 본질을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암기예요. 많이 정확히 외운 사람이 이기는 시험인데, 근데 솔직히 책을 머릿속에 100% 집어넣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붙는 시험도 아니고요. 물론 100% 거의 100% 가깝게 집어넣는 분도 계십니다만 대부분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합격할 만큼만 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붙는 시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마음가짐과 스킬이 이 두 가지 덕목이 필요하다고 전 봐요.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제가 한 8가지를 제가 공부하면서 추렸는데 이거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라기보다는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거예요. 느낀 거. 약간 첫 번째는 그래서 이 암기의 진짜 첫 번째 가장 핵심입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많이들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냥 무조건 많이 보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냥 무조건 깊게 적게 보는 사람보다 얕게 많이 보는 사람이 무조건 유리한 시험이고요. 막 지금 이제 안 헤어진다고 막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고요? 많이 안 봐서 그래요, 그냥. 지금 뭐 어떻게 많이 봅니까? 저도 작년에 막 3, 4회독 했는데 절대 이거 가지고는 많이 봤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안 헤어진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냥 많이 안 봐서 그렇다. 이걸 좀 스스로에게 되뇌이면 조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저.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시험은 이제 장기 레이스잖아요. 장기 레이스. 뭐 안 헤어진 당연히 까먹은 게 당연히 정상이에요. 당연히. 언제 외우면 되냐? 시험 날 내년 6월까지만 그때까지만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서 가시면 되지. 지금은 까먹는 게 너무 정상이에요. 아니, 그냥 까먹어야 돼요. 까먹고 빨리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이제 다음 암기 사항을 집어넣어야지. 그냥 그냥 까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지 않으셔도 된다. 까먹은 게 너무 정상이다. 네, 시험 전날까지만 다 외우면 돼요. 지금 다 외워지면은 그냥 바로 시험장 가시면 됩니다. 지금 다 외울 필요도 없고 외울 수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미래 자신이 다 외워줄 겁니다. 그냥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래 현승이가 다 외워주겠지 하고 실제로도 그렇더라고요. 네, 실제로도 그냥 그렇게 자가 최면을 거세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밑빠진 독에 이제 물 붓기인데 이거 이제 어떻게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외우지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말 그대로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이거 계속 부으셔야 돼요. 계속 부으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보통 사람의 기억력이 한 2주 정도 되거든요. 물론 개인 차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 2주 정도면 다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붓고 빠져나가요. 근데 이게 회독이 거듭될수록 여기 퇴적이 됩니다. 이렇게 퇴적이 돼요. 굳어요. 콘크리트처럼 시멘트처럼 굳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빠져나가던 게 한 좀 줄어요. 이렇게 줄어. 몇 개. 시험 직전에는 한 몇 개 안 줄겠죠. 근데 그래도 여전히 시험 전날에도 빠져나갑니다. 계속 까먹어요. 해독이 늘면 늘수록 이 굳어가지고 안 빠져나가는 게 점점 찰 겁니다. 물통에. 이걸 6개월 동안 계속 하셔야 돼요. 그냥. 지금 뭐 1회독 2달 걸리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나중에는 훨씬 덜 까먹게 될 거예요. 나중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약간 정확하게 서술하는 거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것도 그냥 마음 편하게 드세요. 그냥 조각상을 그냥 이 바위가 있으면은 진짜 그냥 계속 그냥 깎는 거예요. 진짜 한 계속 깎아야 돼요. 계속 정말 끊임없이 정확도는 점점 올라간 겁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쓴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냥 진짜 조각상을 깎는다고 생각하고 네, 욕심 부리시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그냥 100%안 헤어져도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야 돼요. 지금으로서는 바로바로 넘어가고 막 여기 안 헤어지지 정확하게 안 헤어지지 싶어도 다음날 되면은 막 외워졌네 약간 싶을 때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막 안 헤어진다고 스트레스 받고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요. 그냥 당연히 까먹은 게 당연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 암기 있어서 제가 막 친구들한테도 막 많이들 말하는 건데 그냥
사실 이 시험이 막 HS에 막 말도 안 되는 것도 많이 배우잖아요. 막 무슨 근데 그냥 그런갑다 하고 외우셔야 돼. 그냥 이거를 깊게 이해하거나 뭐 응용을 하려 하지 말고 그냥 그런갑다 하고 외우시는 게 이 시험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이제 관세평가 제외하고, 네, 관세평가 좀 개념의 응용을 좀 물어보니까 그거 제외하고 그냥 그런갑다라고 생각하세요. 본인한테. 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외우세요. 그냥 이것을 네, 계속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이제 막 중요한 것부터 외워야 되는데 매년 이제 시험에 대놓고 틀리라고 하는 문제가 몇 개씩 나와요. 근데 이 시험은 그 한 10점에서 20점 정도 나오는데 그거를 맞춰야 붙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거는 중요한 거를 정확하게 쓰는 사람이 이제 붙는 거거든요. 이런 지엽적인 것은 절대로 합격의 당락을 가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부터 뼈대부터 세우시고 그 콘크리트 부으시고 진짜 부수적인 거 나중에 외우시니 나중에 중요한 것부터 좀 외우시는 걸 저는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암기 시기에 대해서 다들 고민들 하실 텐데 이거는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빠를수록 좋아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저는 이제 HS 같은 경우는 기본 이론 강의 때부터 외웠고 나머지 세 과목은 7월부터 외웠는데 그냥 많이들 막 고민하세요. 막 언제부터 외우냐 하는데 그냥 지금 당장 외우면 됩니다. 그냥 당장 빨리 외울수록 좋고 근데 또 여기서도 이제 케바케죠. 늦게 외워서 붙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대회하는 3월부터 외웠잖아요. 3월부터 외워서 케바케가 있긴 한데 무조건 빨리 외울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외우자 이것을 말씀드릴 텐데 저는 막 노래도 불러봤고 타이핑도 하고 막 진짜 진짜 죽어도 안 헤어지는 거는 제 막 손에서 쓰고 막 그거 보면서 다니고 그랬거든요. 진짜 안 헤어지는 거 막 독서실이랑 집 오고 갈 때 막 중얼중얼거리면서 계속 입에 달라붙게 두 문자 같은 거 이런 방법도 해보고 했는데 대신 저는 이제 깜지 공부라고 막 쓰잖아요. 막 옆에 왼쪽에 막 법규집 두고 오른쪽에 빈 종이 두고 막 깜지 공부하잖아요. 근데 쓰는 거는 저한테 안 맞았습니다. 좀 굉장히 효율도 별로 안 나오고 힘만 들고 외워지지 않아요. 그냥 쓰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그냥 속으로 말하고 되뇌는 게 훨씬 빠른데 이게 그래 깜지 공부는 저한테는 별로 안 맞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이렇게 8가지 마음가짐을 꼭 이제 가슴속에 깊이 담아두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이제 마음가짐만 있다고 암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스킬이 좀 필요합니다. 스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 아마 좀 실용적인 정보로만 제가 모아왔어요. 두 문자, 당연히 두 문자. 이거 그냥 진리에 1순위 스킬은 두 문자입니다. 당연한 거죠, 사실. 당연한 건데 이제 두 문자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두 문자는 딱 두 가지입니다. 빠른 해독이랑 정확한 암기. 빠른 해독 이 지금 UCP 14조잖아요. 이 많은 거를 저는 그냥 이 옆에 두 문자가 이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만 봤어요. 이걸로만 책 회독할 때 그냥 오른쪽 두 문자 공간 저는 항상 모든 책에 오른쪽에 두 문자를 박아놨거든요. 그것만 보면서 한 겁니다. 해독 물론 이제 옆에도 슬쩍슬쩍 왼쪽도 원문도 슬쩍슬쩍 보기는 했는데 두 문자 공간 딱 있잖아. 이것만 보면서 해독하니까 굉장히 빨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정확한 암기. 이게 솔직히 이제 95류 주 6인데 사실 별 내용 없잖아요. 그냥 뭐 사람을 태우고 뭐 일정하게 제한되고 사실 말이 막 어렵진 않은데 이거를 백지다 쓰라고 하면은 아마 생각 제대로 안 날 겁니다. 당연한 말인데 한 바퀴 돌고 오면은 해독 한 바퀴 돌면은 무슨 말인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장치를 이렇게 긴 주규정을 저는 이렇게 두 문자를 따가지고 좀 세세하게 딴 표현이 저는 따가지고 정확하게 빠짐없이 외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일단 두 문자의 큰 장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처음에는 아마 이제 많이들 이렇게 외우셨던 신호근 관세음님 수업을 들으셨던 분이라면 많이들 이렇게 외웠을 것 같은데 이게 뭐였지? 아무튼 76 주 2 과목이거든요. 서처가라고 뭐 다들 외우잖아요. 저 암기 초반에 서처가라 외웠는데 점점 이게 막 기억이 안 나더라고. 막 전 공정 단계 이런 게 기억이 안 나서 저는 막 서전 공단 처유 가유제 이런 식으로 점점 살을 붙여 나갔어요.
다들 생각하실 텐데 그러면은 두 문자를 하나 더 외우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텐데 어 아니에요. 이게 처음에 서처가를 박아 놓으면은 그 다음에 살 붙이는 거는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 살을 붙여야 됩니다. 점점 정확도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분명히 서처가만 외우면은 까먹어요. 중간인가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을 점점 붙여나가는 게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다들 많이들 하시는 거, 요즘 시험 트렌드가 몇 가지 나열하세요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N가지 나열식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거 필수죠. 뭐 전 과목, 네 과목 전부 다 필수입니다. 무역 실무 이론 같은 경우도 다 전 땄어요. 따고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일단 다섯 가지가 있으면은 앞 글자만 다 따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앞 글자인데 앞 글자에 또 앞 글자만 따서 품 확틀테일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법 같은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앞 글자가 막 가운데 있죠. 원래는 이렇게 품 확틀테일로 할 거면은 관관평 관관평동적 이렇게 될 텐데 뭐 관관이 두 개 나오고 헷갈리잖아요. 저는 그래서 새로운 해석, 약간 새가 많이 안 나오잖아요. 뭐 업도 업무 머시기니까. 이래서 조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단어를 앞 글자에 땄습니다. 이 대표 문자라고 하는데 대표 문자는 꼭 앞에 안 있어도 됩니다. 이렇게 가운데에 있어도 돼요. 그렇게 외우기도 했고 관세 평가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네. 이것도 지금 보시면 앞 글자만 따면 뭐 물건물풀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이거 가지고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표 문자를 이렇게 가운데에 둬가지고 따기도 했어요. 물론 이제 출력하는 거는 이런 게 좀 편하기는 해서 이거는 어떤 걸 외우시는지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저는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어떻게 외운지는 본인의 선택일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목차 같은 것도 두 문자를 다 땄는데요. 요즘 올해 이제 관세법에 목차 문제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목차를 모르면은 쓰기 쉽지 않은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HS 같은 경우도 주번호 매년 나오잖아요. 주번호를 모르면은 풀 수 없는 문제. 특히 막 85류 같은 경우는 막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또 재기출이 됐는데 그게 또 내겠어 하고 다른 주번호를 안 외워가지고 다른 내용도 쓰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현상을 이제 방지하고자 목차도 이제 두 문제를 땄습니다. 보시면은 저는 이제 관세법 같은 경우는 목차를 거의 다 땄는데 장절관조 있잖아요. 특히 장절관조가 중요한 게 저는 그때 구장이죠. 구장이 진짜 복잡해요. 보시다시피 막 절 안에 관도 엄청 많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진짜 좀 복잡한 경우에는 장절 관조 중에서 관도 두 문자를 따고 조도 이제 두 문자 따고 이제 조에 들어가서 241조 되게 목차가 많잖아요. 많아서 이것도 막 신대서가 뭐 이런 식으로 다 땄습니다. 다 서술할 수 있게. 물론 요즘 시험 트렌드상 이렇게 지금 보시면 제가 뭐 시행령도 따고 뭐 규칙도 따고 했는데 요즘 시험에서는 뭐 영어를 쓸지 법을 쓸지를 알려주긴 하는데 그래도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여기서 취사 선택을 해서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다 이렇게 땄어요. 빠짐없이 그 내용에 대해서 빠짐없이 외우지 않으려고. 당연히 뭐 241조에 6항까지 있는 거 다들 뭐 알겠지만 돌아오면은 하나 쓰라면 잘 쓰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두 문자를 따요. 두 문자를 따가지고 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항이 6개인데 저는 항 안에 시행령도 붙였잖아요. 이렇게 외워도 무방합니다. 네. 이 중에서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답변을 할 때. 이러면 이제 241조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HS 같은 경우는 이제 번호마다 대표 문자를 하나 골라가지고 따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저도 본지 좀 오래돼가지고 살짝 기억이 날랑말랑 하는데 제2규정 같은 이거 보라색은 제2규정이에요. 제2규정이 아마 뭐 아마 34주가 이화샴 뭐 제일 세 가지 아닌가요? 이화샴인가 뭐 그랬던 걸로 아는데 그렇게 앞에 이렇게 제2규정 같은 경우는 그 맨 앞에 있는 제외에 대한 물품을 하나씩 따고 각자 막 대표하는 문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주번호 두 문자 땄어요. 근데 이건 거의 필수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소호주도 다 챙겨갔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확실히 목차를 따야 책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것도 거의 필수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세로 두 문자라고 하는데 어 그냥 뭐 별게 아니고 그냥 문장이 여러 개이거나 여기 문장 여러 개잖아요. 진짜 이거는 85를 주 12, 주 10인데 거의 극단적인 케이스죠. 이거 진짜 외우기 힘들잖아요. 저는 문장이 여러 개면은 막 이렇게 이렇게 끊어놨잖아요. 끊어놨어. 여기 보면은 말한다, 제외한다. 이거를 하나씩 두 문자를 하나씩 한 줄씩 딴 거예요. 이렇게 한 줄씩 따가지고 이 두 문자에 앞 글자도 또 땄어요. 이렇게 이거부터 외우고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죠. 이것도 이렇게 출력을 해야죠. 시험장에서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두 문자에 두 문자도 따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린다. 이렇게 뼈대를 잡아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주 12 같은 경우도 이거는 아마 각자 다들만의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체계적으로 땄어요. 이게 화질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이긴 한데 이게 약간 반복되는 표현도 있고 해가지고 저는 문장도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진짜 문장마다 두 문자 땄어요. 문장 거의. 그래서 두 문자도 너무 길어지면은 이거를 좀 끊어가지고 앞 글자만 따신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이제 두 문자를 따실 때는 규칙을 지키셔야 됩니다. 이제 두 문자를 따면은 무조건 앞 글자만 따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수출, 수입, 수요 다 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뒤에 있는 걸로, 왜냐면 출이랑 입 이런 거 잘 안 나오잖아요. 요 같은 것도 잘 안 나오죠. 뭐 관세청장도 둘 다 관인데 저는 관세법은 뭐 법으로 땄고 부품 같은 것도 다 부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뭐 분 속으로 따기도 하고 뭐 몸을 위하여, 위가 또 이거 말고도 몇 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도 많이 반복되는 글자 중 하나죠. 위험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위험에서 험을 땄거든요. 험은 잘 안 나오잖아요. 험이 그냥 위험이 딱 된, 위험을 대표하는 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건 부분품, 부속품인데 너무 막 헷갈리잖아요. 특히 84류나 85류 가면은 뭐 어떤 건 부분품만 포함이고 어떤 거는 부속품만 포함이고 어떤 건 둘 다 포함이고 하니까 이거는 전 뾰로였습니다. 부 합치면 뾰가 되니까. 그래서 본인마다 이 규칙을 만드셔야 되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게 중복이 돼요. 진짜 어쩔 수 없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그냥 회독을 많이 하시고 출력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구분이 자연스럽게 문맥상 구분이 될 겁니다. 네. 근데 진짜 끝까지 헷갈리는 것은 빨리 다른 두 문자를 부여하셔야 돼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제 기타 두 문자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은 순서는 그대로 지키시는 게 일단 저는 지켰어요. 제 멘토님께서도 지키는 게 좋다고 하셨고 막 제외 규준 같은 거 엄청 많잖아요. HS 그런 거 그냥 저도 처음에 막 말을 만들라고 막 순서도 바꿔보고 했는데 그냥 나중 가서는 그냥 순서를 땄어요. 왜냐면은 이 말을 만드느라 시간도 좀 걸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순서 바꾸는 거 채점자들이 그렇게 채점하시는 분들께서 그렇게 좋아할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 굳이 막 말을 만들진 않았고요. 그리고 솔직히 저희 이름도 다 두 문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뜻이 있잖아요. 이름이. 근데 잘만 외우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진짜 막 이런 막 말이 막 인도절 미발인 개인동 말이 안 되잖아요. 막 도접기 인구구 저축인 그냥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냥 굳이 의미부를 하려고 하진 말고 그냥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문자도 이제 결국 근데 두 문자도 외우 암기잖아요. 이것도 결국 다회독 하셔야 돼요. 결국 두 문자도 당연히 다회독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건데 뭐 n가지를 쓰시오 아니면 n가지 쓰시오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가끔 이제 뭐 딱 나와 있고 다음 뭐 관세평가 같은 경우 이번에 뭐 다음을 고려해야 된다 6가지인가 뭐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저는 이것만 외웠거든요. 고려해야 된다 이걸 전 안 봤어요. 두 문자만 봐가지고 그래서 시험장에서 고려해야 할 6가지를 쓰시오 했는데 저는 이게 뭔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 보니까 이거 본문도 챙길 걸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쌤들도 많이 말씀하실 것 같은데 당연히 본문도 무조건 챙기셔야 됩니다. 무조건. 네. 그리고 이제 두 문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도식화나 이제 표 만드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좀 중복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사전 심사에 4가지거든요. 과세가격 결정방법, 품목분류, 원산지, 수요량 대표적인 사전 심사 저는 뭐 사전 심사 스페셜이라고 부르고 다녔는데
이런 거는 진짜 막 그놈이 그놈 같고 막 조금씩 말이 달라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차를 통일했습니다. 이거는 딱 골라가지고 뭐 의의에 대해서 이게 진짜 문장이 비슷하거든요. 뭐뭐 하여야 한 자는 누구는 자는 누구는 뭐 할 때는 이게 뭐 저는 정말 헷갈려가지고 그냥 아예 표를 만들어서 외우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이런 헷갈리는 것들을 표를 만드실 수도 있고 이제 이거는 운송서류 UCP 600 운송서류인데 막 두 문자 거의 두 문자죠. 이것도 목차를 이렇게 통일했어요. 이렇게 써가지고 근데 저는 이것만 보고는 외우지 않았습니다. 이거 원문이랑 같이 보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조금 많이 추격을 한 것이고 당연히 점수를 다 받을 생각으로 표를 짠 건 아닙니다. 저는 좀 시간 절약을 하려고 한 것이고 이건 이제 벌칙이잖아요. 벌칙인데 벌칙도 하나하나 다 따가지고 막 그놈이 그놈 같거든요. 벌칙도 막 비슷하고 하니까 벌칙도 하나하나 두 문자 따가지고 이렇게 외웠어요. 외고 표를 만들어가지고 안에 세부 막 벌칙도 있잖아요. 이 표를 만들어서 두 문자 표를 만든 거죠. 만들고 이건 이제 운송 협약인데 잘 이거는 그 막 1조부터 막 40조씩 있고 뭐 어떤 거는 막 30조씩 있고 이거 다 못 외우잖아요. 다 어차피 나온 데서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표를 만들어서 이거 화질이 잘 안 보이는데 아마 뭐 적용 범위 뭐 책임 제한 뭐 그 항상 그 목차 이것도 통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저는 보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만드는 장점이 뭐냐면은 일단 시간이 단축이 돼요. 무조건 시간 단축이 됩니다. 이 여러 내용을 하나씩 보고 하나씩 보고 하나씩 보고 하는 것보다 같이 표를 만들어가지고 보는 게 시간 단축이 되고요. 당연히 정확한 암기도 가능한데 어 그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표를 만든다는 것은 차이점을 안다는 것이니까 당연히 거기서 정확한 암기가 됩니다. 그래서 비교 문제도 동시에 대비를 할 수도 있고 그 무엇보다 이 표를 만드는 과정이 쉽지가 않은데 그거 자체가 회독이에요. 사실 표 만드는 것도 회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표를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표를 위주로 만들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세 가지로는 약간 저만의 전매 특허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는 비밀번호 공부법이라고 했거든요. 뭐 이 과목에 숫자가 엄청 반복되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71주, 15보 주인데 막 이 0712, 15, 1 이런 거 이런 거랑 숫자가 엄청 반복되죠. 그리고 또 제 기억 84류 그 범용순 부분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사결돼가지고 범용순 부분품이 아니라 뭐 범용순 부분품이 뭐였죠? 그 막 주의 그 어떤 그 있잖아요. 막 많은 거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나네요. 저도 이렇게 저도 까먹어요. 까먹습니다. 진짜 휘발성이 강해가지고 그게 호번호가 엄청 나오잖아요. 그것도 외우기가 막 처음에는 막 뭐 7월 12일 뭐 15개 뭐 이런 걸 외울라 했는데 너무 안 외워서 그냥 이렇게 번호가 연속되는 거는 1년 번호를 따요. 1년 번호를 따서 그냥 비밀번호 제 핸드폰 비밀번호 박아버렸어요. 그냥 그러면 이걸 막 7월 10일 뭐 어쩌고 할 필요 없이 그냥 7307 125 17820 이게 그냥 강제로 암기가 되더라고요. 그냥 진짜 막 이것뿐만 아니라 벌칙 보시면 뭐 벌칙도 이거 엄청 많잖아요. 이거 다 어떻게 외우세요? 저는 그냥 1년번 땄어요. 쭉 따고 이렇게 쭉 따고 이런 쓰는 그냥 이렇게 1년번에 땄어요. 뭐 위원수 같은 것도 위원회 문제가 나오면은 솔직히 저는 위원수 정도도 무조건 챙겨가겠다 생각해서 그런 것도 외우고 다 점수잖아요. 그런 게 사실 외우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리는데 숫자는 그래서 숫자 여러 가지 반복되는 거 비밀번호를 만들어 가지고 땄어요. 그리고 이게 왜 좋냐면은 비밀번호를 치기도 치는데 이 치는 과정에서 손의 움직임이 딱 들어가잖아요. 손이 막 움직이잖아요. 이게 이중 암기가 되는 거예요. 손의 움직임도 몸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 번호를. 그래서 암기가 두 배로 더 잘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이 정도 따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오래 처음부터 되게 기억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되게 저는 태블릿도 공부해서 태블릿이랑 핸드폰이랑 뭐 비밀번호를 따르게 설정해서 외웠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저는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밀번호 공부법 전 나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하고 이제 네 번째로는 많이들 강조하시는 백지인출이잖아요. 시간이 너무 오래됐는데 제가 좀 서두를게요. 백지인출 많이들 하시는데 네 필요합니다. 백지인출 무조건
합격자들이 이제 공통으로 말하는 사항이잖아요. 백지 인출을 이제 하셔야 되고, 이제 유의할 점은, 제가 백지 인출할 때 유의했던 점은, 인출하는 것을 두 문자로 인출을 했어요. 보시면은 말이 잘 안, 다 두 문자예요. 다 이게 다 두 문자로만 인출했어요. 이거를 문장 풀로 인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인출도 빨리 하셔야 돼. 빨리 하셔야 되고, 최대한 적게 쓰고 시간 절약도 하셔야죠. 그래서 두 문자로 인출하고, 아까 조제목도 땄잖아요. 조제목 딱 따고 그 내용 인출하시면 그냥 책을 다 외우는 거예요. 그냥 백지 인출하면 그게 책이 외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그 저는 이제 이 백지 인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모의고사 이제 시즌 초반에는 책을 먼저 훑고 그 다음에 덮고 백지 인출했는데, 후반 가니까 백지 인출을 먼저 했어요. 그냥 책이 머릿속에 거의 들어와 있어서 인출을 하고 그 다음에 책을 펴가지고 틀린 거 좀 찾는 연습으로 하는 거고. 그럼 이제 말씀하시겠죠. 아니 그걸 두 문자를 옆으로 거의 푸는 거 언제 하냐. 그건 모의고사에서. 그건 이제 모의고사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다 풀 시간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해서 푸는 건 모의고사에서. 시행착오를 다 겪으셔야 돼. 22회차 진행될 텐데 모의고사에서 두 문자 푸는 거는 저는 그때 했어요. 백진출하고 이제 저 기타 마지막 저인데, 저는 이제 태블릿으로 공부를 했는데, 태블릿 보시면 이제 두 개 완전 두 개를 두고 있거든요. 요즘 막 태블릿들 많이들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 점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거의 종이로 공부한 적이 없고, 이제 태블릿 이제 PDF 스캔 따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위에는 이제 뭐 정리랑 목차집 띄워놓고 아래는 복귀집 넘기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이게 실제 제 책상이고요. 그래서 장점으로는 이제 시간이 단축이 되는데, 장점이 정말 많아요. 장점은 일단은 시간이 왜 단축되냐, 필기 편집이 쉬워요. 뭐 지우개 해서 잘못 쓰면 지우개를 지우고, 막 그거 자체가 별거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태블릿으로 공부하면 이게 지우는 거잖아요. 그냥 이게 굉장히 시간 절약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쌓이면 시간 절약이 많이 되고, 막 초반에 말씀하잖아요. 강사님께서 막 연필로만 공부를 해야 된다, 볼펜 절대 쓰지 말라 하는데, 저는 강사님 말씀도 다 이해는 가는데, 저는 볼펜 쓰고 싶었어요. 너무 쓰고 싶어가지고. 이건 지울 수 있잖아요, 태블릿은. 그래서 그냥 형색 색깔로 하고, 나중 가서 실력 좀 쌓이면 그때 그냥 편집하면 돼요. 이렇게 편집도 하고, 뭐 줄근 것도 훨씬 편하고, 그쵸. 손도 깨끗해지고, 뭐 객관식 문제집 같은 거는 그냥 지우면은 여러 번 풀 수 있으니까 좋고요. 뭐 기타 반복 작업 하는데도 훨씬 유리해서 시간 단축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대도 용이하고요. 어디 모의고사 보러 갈 때 책 여러 권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이제 휴대해서 가는 게 낫잖아요. 훨씬 가벼워지고, 책상도 좀 깔끔해지고, 소음도 좀 적고요. 그리고 이제 해독도 편리한데, 어 그냥 깔끔하죠. 사실 그냥 깔끔하잖아요. 태블릿을 보는 게 훨씬 깔끔하잖아요. 이게 글씨도 본인이 대충 썼으면 나중에 좀 정교하게 고칠 수도 있고, 해독이 편리한 단점으로는 딴짓 할 수 있어. 저는 이제 유튜브 같은 거 필요 없는 거 다 삭제하고 공부로만 쓰긴 했는데, 딴짓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아마 이제 본인 역량에 딸린 것이고, 어지럽다고 하시는 분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근시가 있는 사람이거나 태블릿이 좀 너무 작아가지고 그런 분이라면은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침잠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제어도 안 되고 해서 알람을 틀고 다녔어요. 독서실에 8시 알람 틀고. 이거 빨리 꺼야 되잖아요. 아침에 이 알람 틀고 다니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가 달라져요. 그냥 민기적거리지 않고 그냥 빨리 알람 꺼야지 막 서두르느라 하다 보니까 진짜 엄청 규칙적인 사람이 되더라고요. 진짜 강제로 무조건 가야 돼요. 8시까지 무조건 가야 돼요. 그래서 못 끄면 완전 큰일 나잖아요. 진짜 이런 생각. 저는 그래서 공부할 때부터 모의고사 직전까지 계속 알람 틀고 다녔어요. 저는. 그리고 못 끈 적이 있지 않냐고요? 한두 번 있어. 한두 번. 한두 번인데 조금, 다행히 뭐 쪽지가 날라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전 진짜 이거 덕분에 규칙적인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아침잠 많으신 분들한테 전 추천드리고 싶고, 연애 관련해서 많이들 걱정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일단 연애를 계속 했어요. 수험 기간 내내 연애를 계속 진행을 했고, 지금도 이제 만나고 있고, 저는 도움이 됐습니다. 이제 제 여자친구가 뭐 옛날에 뭐 수험생 공부를 해서 도움이 많이 된 것도 있는데, 일단은 저는 뭐 방해가 된다고는 생각 안 하고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케이스 케바케죠.
진짜 도움 안 돼가지고 헤어지신 분들도 많고, 아니면은 진짜 서로 좋은 시너지를 내 가지고 끝까지 공부하신 분들도 많아가지고, 이거는 뭐 케바케로 말씀드리는데, 일단 한 가지는 확실해요. 최대한 변화를 만들지 말자. 네, 그냥 연애하시는 분은 계속 연애하시면서 공부하는 게 낫고, 솔로는 그냥 혼자 솔로처럼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최대한 변화를 만들지 않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그래서 한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너무 길어졌습니다. 제가 한 시간 동안 했네요, 거의. 혹시 그래서 질문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제가 거의 다 말씀드려가지고, 네, 궁금한 거 딱히 없으실 것 같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